이게 윤석열과도 연관이 있어 지금. SPC 빵 만들다가 숨졌는데 장례식에 빵 2박스 보냈더라. 이게 SPC 쪽에 쉴드가 더 골 때렸고요. 생각해봐요. 빵 만들다가 피가 튀기는 상황으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빵을 장례식장에 보내? 그것도 예를 들면 장례에 무슨 뭐 용품으로 썰어라고 보냈다 그러면 2박스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막 10박스 이렇게 보내가지고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 근데 자기네 직원들이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다면 모를까? 그 애들 매뉴얼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빵 2박스 보내. 이게 또 통상적인 경조사 지원품이라고 해명을 해가지고 더 열받게 했죠, 사람들을. 이게 사실 저거 해가지고도 얼마나 되겠어요, 저게. 그리고 아니 경조사에서 특히나 조사인 경우에 누가 저런 빵을 먹습니까? 장례식에 가가지고. 예. SPC에 뭐 계속 밝혀지는 만행들이 있습니다. 사과는 했어요. 제목엔 SPC 빼달래. 뭐하냐? 그러면은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건 뭐라고 해야 돼? 어떤 분들이 빠바를 모르더라고. 빠바가 뭐예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의 존말이잖아요. 줄여서 너무 기니까. SPC 빼달래 이런 짓 하고. 그다음 이것도 한번 읽어줘봐요. 오늘 SPL에서 나온 간식 빵이라고 한다. 샘플로 구운 빵을 비닐에다 버리듯이 막 담아서 휴게실에 갖다 뒀다고 한다. 저렇게 버리듯 준 빵을 직원들이 웬 빵이냐며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고 연락이 왔다. 사진을 보고 웃음이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거, 네. 불량난 거. 이게 트윗에 올라오고 나서 시정이 되긴 했는데 그렇게 시정할 수 있으면 애초에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파리바게뜨 반죽 공장인 평택 SPL에서 직원의 손이 기계의 벨트에 끼이는 산재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 사고는 사망 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보내지 않고 관리자가 다친 사람 포함 사람들을 집합시켜 놓고 30여 분간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누가 벨트에 손 넣으라고 지시했어? 지시한 사람 누구야? 이런 개새끼들 진짜. 누가 기계에 손기라고 지시를 하나 제정신인가. 그 난리 끝에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사무실로 이동해서 면담이 시작됐고 3개월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하자 회사는 비정규직을 병원에 데려갈 의무가 없다며 방치했다고 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요. 이 사망사고가 났어요. SPC 회장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랑 똑같아요. 구조가. 그 빵을 만드는데 SPC가 아닌 그 다른 업체, 그러니까 자기들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원청 하청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처벌을 받아도 그 하청 업체의 사장이 처벌을 받는. 이게 말이 돼? 이거 빨리 법을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이나 우리의 동료들이나 우리 친지들이 당할 사고들이에요. 나는 노동자가 아니니까라고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자의 명칭 차이만 했지 사실은 다 노동자예요, 우리. 이게 당일에 이분이 사망 직전에 남자친구와 같은 작업장에서 있는 먼저 퇴근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것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눈물 납니다. 지워지지 않는 일, 카톡의 일.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사회가 크게 경종을 울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하면 뭐 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역에서 돌아가셨던 여자분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생기면 온갖 정치권에서 나와서 특별법을 제정한다, 구속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모두 다 사후적 접근이에요. 사망한 다음에 발생한 사후적 접근이고 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중대 재해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사망 자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아예 어떤 사람이 내가 일하던 내 직장에서 죽는 일 자체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살인범은 뭐 징역 100년을 처한다, 무조건 사형시킨다 이런 법이 나와도요, 살인범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 사회에서. 근데 이런 중대 재해 같은 거는 법을 강하게 제정하면 사전적으로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야기 했을 때 훈아님이 이게 지금 소상공인 때문에 좀 걸린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불매운동 하는데 근데 그걸 SPC가 바로 써먹더라고요. 소상공인 다 죽는다 불매운동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사람들이 움찔하게 되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법 개정을 국회에서 빨리 해주면 됩니다. 이 시간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계약서 똑바로 서게 하고 본사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대리점 주주들이 피해를 받으면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예.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동네에 있는, 저도 이 동네 파리바게 사장님을 알아요. 불매운동 하지, 대리점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나쁜 새끼들 진짜. 이게 프랑스에서도 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파리바게트가 있나 봐. 여기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파리바게트인데. 파리바게트 진출 몇 개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네. 나 서울 바게트도 아니고 한국의 파리바게트가 프랑스 파리에 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금 파리바게트 노조 사태가 일어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전부터 프랑스 노조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꾸준히 하고 있었고 드디어 20일에 프랑스에서도 각 파리바게트 지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참 그렇고요. 여기 얘네들도 이제 기업이 좀 그 윤리 경영 같은 거 하는 기업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이 SPC 그룹 자체도 골 때리더라고. 그 차남이 부사장인데 마약 사건도 있고 그랬어. 아 맞아요. 대마초.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그런 거예요. 부도덕한 대한민국 돈 많은 자들의 기득권. 얘 새끼는 부회장이고 대마초 같은 걸 하고 젊은 청년들은 거기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그 아까 대마초 했다는 회장의 아들이 쉐이크를 들여온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햄버거 브랜드. 쉐이크. 그걸 들여온 거죠. 네. 근데 윤석열이 그 어제 출근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이나 제도, 이윤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하니까 이 말이 엄청 틀리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리고.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배려를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제도와 원칙으로 뒷받침해줘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런 위험한 노동 환경 자체가 비인간적인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중대재해처벌법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법으로 더 강력하게 제정하라고 지식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모든 말이 앞뒤가 달라요. 뭐 법이나 제도, 이윤 다 좋지만 여기 말에 나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 법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 지는 법치주의자래. 그래놓고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야 최소한의 배려를 네가 정경심한테 했냐? 그러니까. 가족을 도륙내버렸잖아요. 차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법무부한테 보고만 하면 법무부 장관이 야 니들 노력했으니까 중도재해처벌법에서 죄를 감경시켜줄게. 그 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다스가 왜 12개인지 아세요? 왜요? 그 다스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그 다스가 아니고 한다스가 12개인 이유가 중세 유럽에는 빵의 무게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의 무게를 속여서 정말로 내 100g 판다고 했다 내 실수 98g짜리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넉넉하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0개가 12개라는 하나의 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한다스가 됐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어떻게 하냐면 유럽 노조라든지 유럽 노조가 아니라 유럽 사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이상의 연가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한 9일 줍니다. 아 맞아 팍팍 줘요. 예. 보너스를 몇 %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한 몇 % 더 줘요. 그 이유가 이윤을 추구하는 자에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엄격한 법 집행의 영향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정말로 사형에 처한다면 10톤을 견디는 안전장치를 해도 된다라고 했어도 그때부터는 아마 사업주들이 앞을 다퉈서 12톤을 견디는 안전장치를 할 겁니다.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노조에서도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이 브랜드 자체 이름이 파리 바게트잖아요. 자기 나라의 대도시 수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파리 바게트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기야 사람까지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국격이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시급하게 SPC는 절단 내야 돼요. 어쨌건 윤석열이 이렇게 무지하게 앞뒤가 다른. 물론 이 말 자체를 윤석열이 안 했다면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뭐 최소한의 배려를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말은 이렇게 하고 진짜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안 해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더 강화하겠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 뭐예요? 그게 기업활동을 옥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거의 막 3, 4등 해요. 사망률이, 산재 사망. 근데 1, 2등 하는 나라들이 되게 보면은 터키, 멕시코 이런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 집계된 것만 828명.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만 828명. 2021년에. 근데 엄청 많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보상하는 것보다 이게 벌금이 얼마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엄청 비싸요. 안전하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면서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몇백만 원씩 에어백을 넣고 안전벨트를 하고 범퍼에 2중, 3중 보조장치를 닿는 거. 그래도 내가 그 차 폐차할 때가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는데 장치하는 게 안전장치예요. 그만큼 안전은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명이 걸려있지 않은 기업들은 저렴한 방법을 택해요. 백혈병 걸려서 죽은 사람 산재처리 매덕 주고, 아니 산재처리도 아니죠. 매덕에 합의해버리는 게 그 시설 자체를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 훨씬 싸요. 사고 한 번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고층 산업 현장에다가 높은 크레인에다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거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합의금 매덕을 주는 게 훨씬 싸거든요, 걔네들한테는. 그 이번 사고로 사망하신 분도 앞치마가 끼어서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반만 있는 앞치마가 아니라 전신 안전복 그걸 하면은 그 비용은 진짜 뭐 10만 원도 안 듭니다. 네. 그리고 혼합기 뚜껑 열었을 때 중단이 되는 거 그것도 한 대당 30만 아이고.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노동자들의 그냥 목숨을 그대로 내놓는 거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가 돈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 기계를 달면 더 이렇게 빨리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달면 빨리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30만 원이지만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 30만 원 거봐야 기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금 주는 게 싼 거예요, 네. 얘네들은. 자, 근데 아까 그 산재 사망자 중에서 끼임사,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계에 올해 9월까지만 77명, 77명이 끼임사로 사망하셨어요. 김용균 씨가 끼임사잖아요. 기계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근데 그때 김용균 씨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고 그때 이거 고쳐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끼임사 그래프 잠깐만 보시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기사조차 나지 않는 사건들이었죠. 우리가 끼임사로 지금 최근에 이 방송으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SPC 그 노동자분 이야기가 몇 개월 만인지 모르잖아요.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윤석열의 무개념이 나라를 더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해 나가는 거 맞아요. 뭐든지 앞서가기 힘들어요. 국가라는 게.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을 걸 알고 미리 대비하자가 안 된다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확실히 고쳐줘야 됩니다.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나라들이 보고 반면 교사해서 좋아지는 것이 그런 원리거든요. 한국 사회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안 고쳐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일본 이 고학력층의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출산 휴가든 뭐든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본도 출산율이 한참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그거거든요. 뭔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5년 임기를 채우면 한국은 다시 G10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자. 뭐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검경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